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이제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에 배웠던 게 그 라이브러리나 패키지들을 어떤 식으로 불러와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라이브러리나 패키지를 불러오기만 하면 다 쓸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패키지가 내 컴퓨터나 콜앱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내가 불러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필요한 애를 설치하는 법을 배워야겠죠? 콜앱에서는 설치를 어떻게 하냐면 이 PIP라는 곳에 가면은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라고 해서 이 PIP라는 애 쓰면은 PIP 한 칸 띄고 인스톨하고 내가 쓰고 싶은 패키지 네임을 쓰면은 원하는 패키지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거를 그냥 실행하면 되는데 뭐지? 왜 내 콜앱에서는 안 돌아가지? 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콜앱이 지금 작동하는 환경은 리눅스로 우리가 인식하게끔 해줘야 돼요. 리눅스 언어로 인식하게끔. 그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윈도우를 쓴다든지, 맥 OS를 쓴다든지, 또는 리눅스 이런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면 좋은데, 콜앱 안에서 이 명령어를 쓰고 싶으면 요 느낌표를 하나 붙여주고 써줘야만 이게 리눅스상 용어구나라고 얘가 인식을 하고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해줘요. 콜앱에서는 특별하게. 그래서 느낌표 ls 이런 거 쳐보시면 이게 리눅스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파일이 뭐가 있는지 보여주는. 그래서 이런 거 리눅스 용어를 쓰고 싶을 때는 꼭 느낌표를 붙여서 써주면은 콜앱에서 실행이 된다. 그럼 콜앱에서 내가 ASE라고 불리는 소지하는 쪽에서 많이 쓰는 패키지,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데 얘를 내가 설치하고 싶다. 그럼 느낌표 PIP 띄고 인스톨 띄고 ASE 하고 엔터를 치면은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넘파이 같은 경우는 설치도 안 했는데 그냥 실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은 콜앱에서 그 많이 쓰는 애들 보니까 많이 쓰는 애들은 미리 설치를 다 해놨어요. 콜앱 안에다가. 그래서 현재 설치된 패키지나 라이브러리를 보고 싶으시면 느낌표 PIP 띄고 리스트하고 실행을 시키면 현재 설치된 패키지들을 쫙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같이 봐보시면 이렇게 ls라는 거는 현재 파일이 뭐가 있는지 보여주는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얘를 돌리면은 샘플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는 걸 똑같이 나오시겠죠? 그렇죠? 맞나 모르겠다. 나오시나요 혹시? 샘플 데이터? 네. 그런 다음에 얘 ASE라는 걸 설치하고 싶다. 그럼 느낌표 PIP 인스톨 띄고 ASE 하고 실행을 하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아갖고 막 알아서 필요한 걸 설치를 합니다. 내가 돌고 있는 동안은 계속 설치가 되는 거니까 가만히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 딱 요 확인 표시가 나오면은 설치가 완료된 거고, 설치된 PIP, 그러니까 패키지 리스트를 보고 싶으시면 이 밑으로 내려서 느낌표 PIP 리스트하고 실행을 시키면 이제 다양한 패키지 리스트들이 쫙 나옵니다. 예. 그래서 만약 여기에 내가 쓰려고 하는 애가 없다면은 걔는 따로 느낌표 PIP 인스톨 그 패키지의 이름을 써줘야만 설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보시면 제일 위에 ABCD 순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위를 보시면 왜 이렇게 많아? 여기 ASE라고 해서 제가 방금 설치한 애가 추가가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필요한 패키지들은 이 방법으로 설치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고, 자, 그러면은 나는 다시 돌아와서 콜앱 말고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지면 지실수록 콜앱이 아니라 본인 컴퓨터로 코딩을 많이 하게 될 건데, 내 걸로 할 거면 내 거 윈도우에서는 얘를 어디다 대고 이 명령어를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커맨드 창을 열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윈도우라면 윈도우. 그러면 커맨드 창을 어떻게 하냐면 윈도우 키하고 알파벳 R을 누르면 요런 애가 뜨거든요. 거기에 커맨드 약자인 CMD 치고 확인 누르시면은 요런 창이 나와요. 요런 창. 그럼 거기서 PIP 인스톨 AS. 얘는 이 안에서는 이미 바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느낌표를 안 줘주셔도 되는 겁니다. 이 파이썬 환경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필요한 애들을 입력할 수 있고, 똑같이 뭐가 설치됐냐 보고 싶으면 PIP 리스트 치면 똑같이 설치된 애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다. 근데 나는 맥북을 쓴다. 지금 보면은 맥북 쓰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맥북 쓰시는 분들은 터미널이라는 게 있어요. 어플 중에. 터미널 실행하신 다음에 터미널에서 그냥 PIP 인스톨 보시기 하면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 했는데 나는 PIP 명령어가 안 먹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요 PIP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는 파이썬 설치하고 그 다음에서부터 요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파이썬 설치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이 쓰는 기능을 이제 하나씩 알아볼 건데,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포매팅이란 걸 많이 씁니다. 포매팅이란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뭔가를 막 계산을 해가지고 A라는 데다가 결과물을 저장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A는 값이 몇인지를 프린트로 출력을 하고 싶은데
프린트 뭐시기 A 딱 이렇게만 쓰면은 뭔가 설명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무슨 값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볼펜, 뭐 볼펜의 개수, 볼펜의 길이, 뭐 그 단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하게 변수랑 한글을 다 섞어서 써주면 출력했을 때 숫자 값도 나오고 한글도 같이 출력을 내면서 뭔가 그럴싸한 설명과 함께 원하는 결과물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랑 어떤 변수 값들을 같이 표시되게 해주는 걸 우리가 포매팅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포매팅이 굉장히 짜증나는 게 처음 배울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 네. 근데 하나 말씀드릴 거 우리는 F 스트링만 쓸 겁니다. 네. F 스트링만 쓸 건데 1번과 2번도 쓰는 법을 알아야 돼요. 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설명을 해드리면 포매팅이란 게 어떤 이런 변수들과 글자를 같이 표현해 주게끔 하려면 코드적으로 우리 사람이야 뭐 손으로 쓰거나 말로 말하면 되는데 컴퓨터가 인식하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퍼센트라는 걸 쓰는 어떤 포매팅 방법이란 걸 개발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쓰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기능들이 있어서 요런 가로로 중가로라고 하나요? 요 중가로를 쓰는 새로운 포매팅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간에. 근데 얘도 쓰다 보면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직관적이지 않은 게 있고. 그래서 F스트링이란 방법이 최종적으로 나중에 또 나오게 됩니다. 새로운 방법이. 그러면은 그럼 F스트링만 쓰면 되겠네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코드들은 누군가 이미 짜둔 코드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와서 쓴다고 했잖아요. 패키지들도 있고. 그럼 옛날에 짜둔 코드들은 퍼센트로 짜져 있는 애들도 있고요. 이 중괄호 같은 걸 써서 쓰는 포매팅도 있고요. 최근에 짜진 거는 F스트링으로 짜져 있고. 이게 섞여서 짜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앞에 두 개도 대충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뭐가 출력될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짠다 코드를. 내가 짠다 하시는 분들은 F스트링 위주로 포매팅을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이제 하나씩 한번 봐보겠습니다. 내가 something이라는 변수에다가 얘는 글씨 데이터, 볼펜을 저장했다고 해볼게요. 어떤 이런 글씨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을 때는 꼭 콤마를 해주셔야 됩니다. 콤마는 쌍콤마로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는 콤마 하나, 오른쪽은 콤마 두 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똑같이만 해주시면 됩니다. 상관없다. 그런 다음에 이 A라는 변수에다는 숫자 2, 원 랭스에다가는 숫자 5.343, 또 어떤 스케일이라는 변수에다는 센티미터라는 걸 저장을 해봤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네들을 막 출력을 하고 싶으면은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프린트 가로하고 퍼센트가 붙는 데마다 이 퍼센트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변수를 뒤에다가 퍼센트를 붙이고 다시 써줍니다. 이 각각 변수들을. 그럼 얘를 출력을 하면은 something이 %s에 들어가고 EA가 %d, 원랭스는 %f, 또 스케일은 %s에 들어가서 출력이 되게 돼요. 뭔가 왜 이렇게 하지? 약간 좀 의아할 수는 있어요. 나중에 이런 애들이 막 계산이 되면서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갖고 이렇게 뒤에다가 빼놓은 건데, 자 그럼 something은 글씨거든요. 그럼 글씨인 애들은 미리 내가 여기다가 s라고 써줘야 돼. s 문자 스트링. 글씨니까 s를 꼭 써줘야 되고, d는 정수, f는 실수. 그래서 이 s, d, f, s가 얘랑 다 맞게 써줘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뭔지를 잘 알고 써주셔야 돼요. 그냥 쓰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좀 짜증이 나죠. 어쨌든 작동을 하면 작동이 되고, 뭐 소수점 길이 같은 것도 뭐 조절은 가능한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걸 쓰다 보니까 이거 그냥 데이터 아무거나 뭐 실수가 오든 문자가 오든 정수가 오든 그냥 쓰면 좋은데 굳이 얘가 무슨 형태인지를 내가 S, D, F, S를 붙여야 되니까 복잡하잖아요. 번거롭고. 그래서 새로 나온 포매팅은 비슷해요. 점 포맷이라고 쓰고 이제 가로에다가 필요한 애들 넣는 건데, 얘는 이렇게 가로에 둔 다음에 이 첫 번째면은 숫자 0, 두 번째면은 숫자 1, 세 번째면은 숫자 2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순서 상관없이 다 불러올 수 있고요. 걔가 정수든 실수든 글자형이든 다 불러올 수 있어요. 따로 뭘 써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걸 써주게 되면 훨씬 편하게 우리가 데이터들을 글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게 이 뒤에 데이터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를 불러오고 싶을 때는 숫자 0을 쓴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파이썬 할 때 코드 많이 오류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파이썬은 시작 숫자가 0부터 시작합니다. 숫자들이. 그래서 내가 뭔가 출력을 할 때 당연하게 1부터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코드를 짜면 코드가 다 작동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다 0부터 숫자가 시작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계속 여러 번 나올 거라 잘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포맷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점 포맷하고 가로 안에 첫 번째 있는 게 0에 해당하는 거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게 1에 해당하는 거라 0, 0 넣고 출력하면 3.55만 출력될 거고요. 0, 1을 넣으면 3.55, 3.77. 그리고 뭐 소수점짜리 조절하는 건 뭐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 타입에 관계없이 불러올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하고요.
똑같은 애를 또 불러온다고 해서 여기다 데이터를 막 더 추가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존보다 훨씬 간편하게 포매팅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더 넘어가서 이거 우리 뭐 소수점이나 앞에 뭐 이런 거 띄어쓰기 맞추기 하는 거 그냥 예시로만 봐주세요. 필요하신 분들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걸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뒤에 또 불편한 점 하나 말씀드릴 건데, 불편한 거 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발된 F스트링이라는 걸 한번 봐봅니다. F스트링. 우리가 앞으로 쓸 거.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어떻게 쓰냐면 아까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F스트링은 프린트하고 F를 먼저 하나 써줘요. F를 먼저 하나 써주고 콤마 콤마 사이에다가 요런 가로들을 넣어주면서 원하는 변수 이름만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다가 뭘 더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냥 내가 필요한 데다가 필요한 변수 그냥 넣기만 하면은 알아서 출력이 되게끔 짜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래갖고 변수 넣어주고, 또는 이 안에서 곱하기나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직관적으로 원하는 그냥 변수명 넣어주면서 포매팅을 해주는 게 바로 F스트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F스트링 주로 쓰게 될 건데, 요거를 코드를 하나 같이 돌려보시면 요 코드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 코드도 어차피 다 공유돼 있으니까 나중에는 직접 써보기도 하고 한번 돌려보세요. 요 놈을 먼저 해볼 건데, 가끔 가다 보면은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줄 때는 input이란 걸 쓸 겁니다. input. 근데 얘를 정수로 쓰고 싶다 보니까 그냥 int라고 앞에 붙여놓을게요. 그래서 얘를 돌려보시면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세요. 요게 이제 그대로 출력이 되고 여기 입력할 걸 내가 써주면 되는데 뭐 숫자 한 5를 써볼게요. 하고 엔터 치고 두 번째 줄이 실행이 되겠죠? 그럼 보면 여기 두 번째 줄이 실행 중이라고 여기 초록색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정수는 뭐 7. 뭐야? 네, 하고 엔터를 치면 이 프린트가 F스트링으로 이제 되는데, 가로 넘 1, 가로 넘 2의 합은 가로에다가 넘 1 플러스 넘 2를 해줘도 바로 되고요. 여기에다가 곱하기를 바로 해줘도 이렇게 바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F스트링은 몇 번 써보시면 외울 필요도 없어요.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앞에 F 붙인다는 거랑 요 가로 요 모양 넣어준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출력하실 때는 F스트링 사용해 주시면 된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짜여진 코드들은 그 퍼센트 포매팅이나 다른 포매팅 방법으로 써진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런 게 있구나 라는 걸 참고하셔서 필요할 때만 그거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 포매트 방법, 이게 보면은 아까 이 포맷 있죠? 이 가로 쓰는 점 포맷에서 쓴 거. 걔도 여전히 숫자 0을 넣어주거나 숫자 1을 넣어주거나 숫자 2를 넣어주거나, 그러니까 해당하는 숫자 값을 넣어줘야 되고 뒷부분에다가 그 변수명들을 다 입력을 해야 됐기 때문에 순서가 막 바뀌거나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이썬 3.6 이상부터 지원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 F스트링이 직관적으로 코드 편집도 쉽고 나중에 오류 찾을 때. 그래서 우리는 F스트링을 꼭 잘 사용을 해주면 좋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파이썬으로 만드는 데이터 양식들을 몇 개 봐볼 건데,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란 어떤 데이터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학습을 하거나 뭔가 계산을 하거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데이터 양식이 크게 두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리스트 형식을 많이 다루고요. 간단한 건. 조금 복잡한 건 딕셔너리라는 형식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딕셔너리 두 개만 좀 알면은 데이터 다루는 게 어렵지 않고, 그거를 매일매일 다루면 좀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걔 중에 중요한 기능들, 많이 쓰는 코드들 몇 가지만 강조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갖고 리스트라는 건 뭐냐면 어떤 요런 가로 안에다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막 써줄 거예요. 값들을. 요런 가로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얘네들을 리스트라고 봅니다. 리스트. 그래서 보면은 리스트에 해당하는 애는 얘가 첫 번째 나와 있고, 리스트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마더가 먼저 나왔으면 마더는 파이썬은 0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숫자가. 마더는 숫자 0에 해당하고요. 파더는 1, 서는 2, 더터는 3에 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패밀리를 리스트를 출력을 하고 싶으면은 프린트 그냥 패밀리를 쓰시면 돼요. 땡땡 패밀리를 쓰면 뭐가 출력이 되냐면 그냥 패밀리라는 글씨가 출력이 될 겁니다. 글씨가. 자, 그런 다음에 요거 그럼 숫자 0, 1, 2, 3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서 이제 많이 쓰는 거죠. 렌이라는 거.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데이터의 개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데이터 개수. 굉장히 많이 쓰는 코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 렌이라는 애는 가로하고 이 패밀리 리스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써주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냐. 하나, 둘, 셋, 네 개의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네 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출력이 됩니다. 그럼 패밀리 중에 0번째에 해당하는 누구고 3번째에 해당하는 누구냐 출력을 해보시면 0번째는 마더, 세 번째는 더터가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 나온 거, 렌이랑 몇 번째에 해당하는 데이터인지랑 요거 정도는 자연스럽게 알고 계셔야 돼요. 쓰실 때 이제. 그래서 요거 정도만 잠깐 한번 입력하실 시간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입력해서 직접 실행해 보시는 거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왜냐면 요거 좀 중요해가지고 직접 입력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보이는 거 한번 직접 입력해서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타자 빠르신 분들은 이미 다 하셨을 텐데 요거 정도 혹시 못하신 분들은 쉬는 시간이라도 꼭 다시 코드 한번 돌려보시고 결과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요런 numList라는 이름을 갖는 애를 내가 1, 2, 3, 4, 5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리스트 가로 4 가로를 출력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하면은 값이 0, 1, 2, 3, 4니까 5가 출력이 된다는 거를 자연스럽게 알고 계셔야 돼요. 0을 넣으면은 첫 번째인 1이 출력이 될 거고요. 그 정도 꼭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데이터라는 게 추가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루다 보면. 추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numList에다가 점 append하고 뭐 숫자 6을 쓰면은 6이라는 숫자가 추가가 되고요. 뒤에다가 numList.remove하고 2를 쓰면 요 2라는 애가 사라지는지 아니면은 0, 1, 2에 해당하는 애가 사라지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1, 2, 3, 4, 5가 나오고 1이랑 5가 추적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를 출력을 해보시면 네, 보면은 숫자 6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숫자 2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입력한 데이터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뭐 0, 1, 2 해서 뭐 그 2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실제 얘랑 똑같은 애가 사라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생각 없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짜다 보면 좀 오류 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것들은 꼭 한 번씩 테스트 직접 해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코드를 막 100줄짜리 짜고 있다. 그럼 그 100줄짜리를 테스트하지 말고 이렇게 간단하게 따로 코드 추가한 다음에 얘만 한번 실행해 본다면서 요거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결과를 확인하고 내 거 코드 고치시면은 오류 없이 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그 정도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그 리스트에서 많이 쓰이는 한 가지를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반복문 같은 걸 많이 써서 똑같은 코드를 여러 번 돌릴 때 반복문이라는 걸 많이 쓰게 되는데, 발음이 어렵지? 이렇게. 반복문을 쓸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다섯 번째 데이터 이렇게 막 불러와라. 1번부터 100번째까지. 그러면은 1번부터 100번째까지 데이터를 부르기 위해서 내가 1번 데이터 불러오기 한 줄, 2번 데이터 불러오기 한 줄, 이렇게 100줄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벌써 1부터 뭐 100까지 해당하는 숫자를 내가 써줘야 되는데 1부터 100까지 숫자를 손으로 쓰면 1, 2, 3, 4, 5, 6, 7, 8, 9, 10 세워라 내워라잖아요. 그런 거를 좀 빨리 써주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쓰냐면 요거 앞에 두 개만 먼저 해볼 건데 요거는 먼저 한번 입력해 보실래요? 혹시 코드에다가 앞에 두 줄만. 네. 요거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네. 자, 보면은 레인지란 걸 쓰면 어떤 숫자들을 빠르게 원하는 양의 숫자를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반복된 숫자들. 그래서 보면은 걔네들을 어떤 리스트로 저장하고 싶으면은 리스트 가로 레인지 몇이 뭐 숫자 규칙 적어주면은 다양한 숫자들을 빠르게 리스트로 우리가 저장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같이 실행을 해볼게요. 네,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보시면은 그냥 레인지만 주면은 이 레인지라는 애가 그대로 나오게 돼요. 네. 근데 출력된 걸 보면 0부터 10까지라고 써있긴 합니다, 일단. 그런 다음에 리스트로 만든 걸 보면 이 리스트 데이터 가로가로로 돼서 0, 1, 2, 3, 4, 5, 6, 7, 8, 9까지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규칙을 한번 봐보면 규칙을 레인지나 렌은 실제로 나는 10만 썼지만 실제로는 0이라는 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아무 숫자를 안 주면 숫자를 하나만 주면 그러면 0부터 이 적어준 숫자에서 빼기 1한 것까지 숫자가 생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0부터 해서. 자, 그러면은 밑에 이게 여기다가 원래 숫자 0이 원래 디폴트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써주면. 근데 만약 5부터 10까지로 해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0부터 10이었던 게 5부터 10으로 바뀌면서 5, 6, 7, 8 요거보다 하나 작은 숫자 9까지가 숫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숫자를 뭐 10부터 1000까지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10부터 1001까지 넣어주면은 쭉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빠르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만약 내가 이걸 모르면 일일이 손으로 치시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반복적인 숫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근데 숫자가 몇부터 몇까지 생성되는지는 지금 오늘 뭐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쓸 때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직접 한번 돌려보신 다음에 쓰시는 게 제일 좋다. 네. 근데 내가 얘를 뭐 5, 6, 7, 8, 9, 10 하는 게 아니라 뭐 5, 7, 9, 11, 13 이런 식으로 뭐 홀수만 하고 싶다. 뭐 두 칸씩 띄면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봅시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콤마하고 숫자를 하나 더 넣어주면은 요것마다 건너가면서 숫자가 저장이 됩니다. 뭐 1씩 빼면서 하고 싶다. 그럼 10, 0,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1씩 빼주면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도 가능하다는 거 정도. 근데 요거 많이 쓰는 거니까 제가 계속 많이 쓰는 거 위주로만 알려드릴 거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고. 자, 그래갖고 그 리스트를 만들 때 이렇게 리스트하고 가로해줘도 좋지만 리스트란 애는 원래 이렇게 가로를 써주면 리스트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로 안에다가 바로 레인지를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써주면은 다양한 데이터 만들 수 있고 데이터가 몇 개인지 확인할 때는 렌이라는 명령어 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렌이라는 거 쓰면은 데이터가 몇 개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꼭 요거 또 쉬는 시간에 한 번쯤 꼭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실습 시간을 한번 드릴게요. 요걸 쓰신 다음에 얘네들의 평균 수학 점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배운 거랑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셔서 한번 코드를 짜볼 시간을 잠깐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한 3, 4분 정도 드릴 테니까 코드 한번 작성해보시고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정답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짤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뭐 코드를 아직 잘 모른다는 관점에서 얘를 어떻게 짤까 생각을 해보면 평균 수학 점수를 구하려면 이 전체 얘네들의 점수를 더한 다음에 학생 인원수로 나누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냥 무식하게 한번 짜보려면 매스 스코어 가로 0 가로 닫고 플러스 매스 스코어 가로 1 가로 닫고 플러스 매스 스코어 가로 2 가로 닫고 해서 0, 1, 2, 3, 4, 5, 6, 7, 8, 9까지 다 더한 다음에 걔네들을 렌 가로 매스 스코어로 나눠주면은 이 렌이란 게 얘네 개수자라고 했잖아요. 다 더한 다음에 렌으로 나눠주면은 평균값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식하게 짠다면 그냥. 근데 무식하게 짜는 코드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멋있게 번지르르하게 뭔가 멋있는 용어 같은 거 한 줄로도 짤 수 있거든요. 문제는 그런 거로만 짜다 보면 내가 까먹으면 그 코드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냥 무식하게 짜는 코드가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짜는 코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매스 스코어가 이렇게 있을 때 저는 sum이라는 데다가 이 매스 스코어 0, 매스 스코어 1, 2, 3, 4 개수를 아니까 다 더한 다음에 더하면은 832가 나오고 에버리지는 sum을 len 매스 스코어로 나눠줘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83.2점이라는 평균값을 구하는 코드를 굉장히 무식하게 짰습니다. 근데 뭔가 좀 찾아보면 더 쉽게 짜는 법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서 리스트는 요 정도.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기억해 주실 거는 리스트는 요런 가로 모양 쓴다는 거랑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때 데이터 순서가 중요한데 첫 번째 데이터가 0부터 첫 번째 데이터가 0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레인지로 숫자 만드는 거. 그 정도 3개만 좀 기억해 두시면 물론 그거보다 응용하는 기능 많지만 그거랑 렌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데이터 형식으로 넘어가면 더 많이 쓰이는 형식입니다. 리스트보다. 리스트는 간단한 데이터 다룰 때 많이 쓰고요. 보통 리스트를 이 딕셔너리라는 데다 안에서 넣어서까지 쓰긴 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딕셔너리예요. 인공지능에서 데이터 다룰 때 기본적으로. 보통 딕셔너리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 활용하는 걸 잘 배워두시면은 어렵지 않게 여러 데이터들을 내가 불러와서 무슨 데이터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딕셔너리라는 애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가로가 아까 리스트랑 가로 모양이 달라요. 요렇게 생긴 가로를 써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와의 큰 차이점은 이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인지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름이 있고 그 데이터를 여기다가 잔뜩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 데이터 여기다 적을 때는 그냥 글씨를 적어도 되지만 여기다 안에다가 리스트를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데이터 안에다가. 자, 그럼 딕셔너리랑 큰 차이점이 가로 모양 다르고 데이터 이름 넣어주고 그거에 해당하는 데이터. 데이터 이름 넣어주고 그거에 해당하는 데이터. 데이터 이름 넣어주고 그거에 해당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가 근데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고요. 3개든 4개든 5개든 몇 개가 있든 상관없다. 그래서 하나의 딕셔너리라는 데 안에다가 다양한 데이터와 그 데이터 이름과 그 데이터 이름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한 곳에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그대로 쓰신 다음에 프린트 딕트 데이터라는 걸 해보시면은 이게 그대로 출력이 될 거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이제 요것만 기억해 주셔도 돼요. 딕셔너리는 쓰는 법 모르시면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딕셔너리 이름 있을 거잖아요. 변수 이름. 변수 이름에다가 .ke 키스 가로가로, 요 가로가로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values 가로가로, 요거를 많이 쓴다는 거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딕셔너리는. 네. 파이썬 코드 배울 때 막 딕셔너리 갖고 여러 가지 해보는 거 다 배우는데, 그건 나중에 파이썬을 좀 자세히 배우고 싶으실 때 해보시면 좋고, 데이터 다루고 인공지능 관점에서 볼 때는 키스랑 밸류스만 불러올 줄 아셔도 굉장히 좋다. 왜냐면은 실제로 제가 그 한 학기 동안 진행하는 수업에서는 이 데이터를 딕셔너리 형태로 된 걸 다운로드를 받아갖고, 그 다운로드 받으면 용량이 한 5기가 막 이렇게 되거든요.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그럼 그 데이터가 엄청 여러 종류의 데이터들이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다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애만 갖고 왔을 거라, 어떤 애가 있는지 알고 싶으면은 첫 줄로 항상 쓰는 게 그 데이터 딕셔너리 불러온 다음에 .keys에서 얘가 어떤 데이터들을 갖고 있냐를 먼저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거 보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밸류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보통 밸류 값은 바로 안 보고 키 값만 먼저 보기 때문에 요거 keys 가로가로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럼 얘가 키 값이 뭐가 있는지 알았어요. 키 값이 뭐가 있는지 알았으면은 키 값 종류가 요거 keyname 1, keyname 2, keyname 3이 출력이 될 겁니다. 요거 실행을 하면. 그러면 걔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 dict 데이터 리스트 보듯이 이 리스트 가로처럼 해주고 keyname을 써주면 요거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쭉 불러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럼 이제 원하는 데이터만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보통 올려놓거든요. 그때마다 키값만 불러와서 내가 원하는 키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은 그대로 인공지능에 넣어주면은 코드를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딕셔너리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배터리 인공지능 수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배터리 데이터를 잔뜩 불러와서 보면은 거기서 보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가 캐소드 정보도 있고 뭐 배터리라는 애는 뭐 전극이 2개가 있고 뭐 전해질도 있고, 그런데 간단한 예시로 만들어 놓으면 캐소드가 어떤 애들 데이터가 있는지를 알고 싶다. 이 readbat이라는 딕셔너리가 있을 때, 그러면은 요 키값을 출력을 하면 캐소드와 에노드가 출력이 될 겁니다. 요걸 출력을 해보면 거기서 필요한 거 그러면은 캐소드 하면 되면 얘 리스트만 불러올 수 있게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거나 지우거나 하는 입장이에요. 내가 데이터를 계속 만들고 가공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면은 여기 없는 애 있죠, 키값이. 그 키값 없는 애에다가 걔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넣어주고 이렇게 써주면은 readbat에다가 그럼 이 데이터가 여기 추가가 돼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하고 싶은 이름에다가 데이터 써주기만 하면 되고,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데이터를 빼거나 더하거나 바꾸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딕셔너리 양식으로 보통 데이터를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더하고 싶으면 키 1에다가 숫자 4를 넣고 싶으면 mydict 키 1 하고 append 숫자 4만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키 3에 대한 새로운 이 키값을 만들고 싶다. 그럼 일단 빈 리스트를 줘도 상관없어요. 만들고 거기다 append 7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키값에다가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가 되죠. 그래서 데이터 추가하고 빼고 뭐 변환하고 이런 거 할 줄 알고, 근데 계속 말씀드리면 중요한 건 실제로 실무에서 쓸 때는 키값 읽어오기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래프 출력하는 거 이따 배울 건데, 그래프로 그려주세요 하면 알아서 그려줄 거고, 그거 그대로 인공지능에 넣으세요 그럼 넣어주기만 하면 알아서 인공지능이 작동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은 데이터 많이 변환되는 거, 요것도 쉬는 시간에 요거 정도는 좀 많이 쓰는 거다 보니까, 왜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결국 다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리스트랑 딕셔너리는 꼭 한 번씩 해보시고, 시간 될 때 틈틈이 계속 공부해 보시는 게 좋아요. 더 새로운 기능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얘네들을 응용해가지고 뭔가 판다스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점점 더 복잡한 데이터를 좀 더 멋있게 다룰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 기초니까 우리는 리스트랑 딕셔너리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역시나 이 del이라는 명령을 하나 써주면 원하는 데이터를 지울 수 있는데, 가로하고 0이라고 써주면 순서에 해당하는 거니까 0, 1, 2가 돼서 이 4가 지워져가지고 5, 6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파이썬은 중요한 거, 숫자가 0부터 시작한다는 거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 순서 말고 원하는 어떤 값을 지우고 싶다, 그냥 값을 지우고 싶을 때는 .remove를 써주시면 돼요. 어떤 순서에 해당하는 걸 싶으면 del을 써주고. 그래서 두 가지가 각각 필요할 때가 좀 다르게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맨날 코드를 제가 짜는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가끔 헷갈리거든요. 이게 순서였나 이게 숫자였나가.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도 제 강의 자료 보면서 아 이게 이거구나 하면서 확인하면서 하니까, 코드를 무슨 꼭 다 암기해서 짤 필요는 없고 강의 자료 참고하시면서 필요한 거 보시면서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값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오늘 마지막에 실습할 때 뭘 할 거냐면 캘리포니아 집값을 예측하는 코드를 인공지능으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캘리포니아 집값 데이터가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이킷런이라는 가면은 데이터셋에서 캘리포니아 집값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보면 우리는 사이킷런이라는 데서 사이킷런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셋이라는 모듈에 갈 거고요. 그 모듈 안에 있는 것 중에 캘리포니아 집값을 임포트할 겁니다. 라는 거를 이제 의미를 알겠죠? 우리 라이브러리 개념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 불러온 애를 써먹고 싶으면 이름을 제가 CA라고 이름을 붙여서 요 놈 그대로 불러오고 가로를 붙여줘야만 얘를 우리가 갖고 와서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보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출력하면 데이터가 잔뜩 나오거든요. 막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키값만 봐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ca.keys 가로 하면은 이렇게 딕트 키값이 나와요. 그래서 그 키값은 데이터랑 타겟이랑 프레임이랑 타겟 네임이랑 피처 네임이랑 뭐 DSCI라는 게 있다. 네. 보면은 이게 뭔 소리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 어떤 번치 양식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 이 번치라는 애들이 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데이터를 통일해서 만들어주거든요. 요거는 그냥 뭐 관심 있으신 분들 번치 데이터 양식 찾아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 데이터만 불러오고 뭐 타겟만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거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먼저 키값 항상 출력해 보시는 거. 네. 그러면은 이제 점점 좀 복잡한 파이썬 기능 등 하나씩 이제 나가 볼 건데 반복문을 배우셔야 돼요. 반복문. 파이썬을 잘 알려면 반복문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같은 업무를 빠르게 반복하고 싶을 때 반복문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그 중요한 것들만 제가 강조를 드릴 건데 우리 리스트를 배웠어요. 테스트 리스트라는 걸 만들었는데 1, 2, 3, 4라는 글자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프린트 순서대로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네 번째 값을 다 값이 뭔지를 한번 출력을 해보고 싶어요. 뭔지 몰라서. 그럼 프린트 테스트 0, 프린트 테스트 1, 프린트 테스트 2, 프린트 테스트 3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데이터가 100개면은 100개 쓰면 되겠죠, 100줄. 그럼 그러기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데이터 막 10,000개, 20,000개 다룰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반복문을 쓸 건데 반복문을 쓸 때 중요한 거는 for문, 뭔가 이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 for문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for 해서 테스트 리스트 안에 뭔가를 불러올 거예요, 순서대로. 리스트를 보통 포문 안에다 이렇게 뒤에 붙여주면 얘네들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가 순서대로 불러와지게 됩니다. 리스트를 포문에다 넣게 되면. 그래서 개수가 4개든 100개든 1000개든 그냥 쓸 수 있어요. 상관없이. 자, 그럼 포문하고 I, in, 테스트 리스트, 땡땡 하고 중요한 게 여기 여러 개가 나오는데 처음에 포문을 일단 조건을 하나 썼으면 항상 끝에다가 땡땡을 써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땡땡 써주시고 보통 엔터를 누르면 알아서 여기 띄어쓰기가 돼요. 그래서 띄어쓰기는 보통 스페이스로 4번 띄어쓰기 한 걸 보통 씁니다. 4번. 그리고 프린트 i란 걸 하면은 요게 하나, 둘, 셋, 4개가 순서대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보통 포문을 쓸 때 이 뭔가가 반복되는 애들의 용어를 i라고 써주거든요. 그럼 걔를 밑에다 출력할 때 i를 똑같이 써줘야만 이 i라는 게 출력이 되는데 이 i라는 거는 그냥 임의로 간단하니까 많이 쓰는 용어인 거예요. i라고. i나 j나 k나 이렇게. 근데 꼭 i를 써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용어를 써도 똑같이 밑에 프린트에도 똑같은 이 용어만 맞게만 써주면은 작동은 잘해요. 근데 굳이 이렇게 복잡한 거 쓰기보다는 간단한 걸 쓰는 게 좋다 보니까 포문을 할 때 보통 i나 j나 k를 많이 쓰고요. 땡땡 꼭 붙이고 띄어쓰기 4칸 한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코드를 돌리면은 포문이 잘 작동을 하죠. 자, 그럼 요거를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 보면은 리스트 안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짝지어서 저장할 수도 있거든요. 가로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얘를 포문에 넣고 돌려보시면 A 땡땡 하고 4칸 띄고 프린트 I 하면 얘가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1, 2 짝지어진 게 1, 2, 3, 4, 5, 6, 7, 8 네. 근데 이렇게 두 가지 짝지어 있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으면 짝지어진 first, last로 준 다음에 프린트 2개 더한 값을 해줘라 하면은 더한 값으로도 출력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가 이게 될까? 하는 것들을 해보시면 웬만하면 다 작동이 잘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점점 이제 복잡한 코드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걸 응용하면 짤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보면은 이런 어떤 마크라는 점수 데이터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뭔가 넘버라는 걸 내가 0으로 준 다음에 마크스는 지금 요 리스트 데이터거든요. 거기에 아까는 보통 i라는 걸 쓴다고 했잖아요. i 대신에 그냥 마크라고 해볼게요. 제가 마크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은 넘버는 처음에 0을 줬지만 포문이 돌 때마다 1씩 더해주는 어떤 값을 더해주는 걸 할 건데 왜 0을 주고 1을 더하냐면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이걸 지금 해주고 싶은 건데 파이썬 특징이 0부터 숫자가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0을 준 다음에 미리 시작부터 플러스 1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if문은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 만약 점수가 6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F 스트링 우리 배운 거 F하고 넘버 값 주고 합격입니다. 1번 학생. 반대로 else라고 해서 이걸 만족하지 못하면 불합격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우리가 짜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응용을 하면. 물론 지금 좀 갑자기 좀 뭔가 복잡한 코드가 나와서 헷갈리실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포문 할 땐 땡땡 붙여지고 4칸 띈다고 했고요. 그 반복문 안에 어떤 또 반복문을 넣게 되면은 또 개에서 땡땡 붙여지고 또 여기서 4칸을 떼어줘야 된다. 이런 규칙성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런 것들은 if문이나 포문 쓰는 거는 직접 한번 몇 개 짜보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직관적으로 좀 쓰시다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고 여기 마크라는 애가 써지면 여기가 마크가 들어간다는 거. i로 썼다면 여기도 i를 써줘야 된다는 거. 정도 규칙성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불합격은 출력을 안 하고 좀 간단한 코드를 짜본다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이렇게 좀 줄여서 쓸 수 있는데 이 continue라는 걸 해주게 되면 continue라고 해주게 되면은 이 반복문이란 거는 이 반복문을 밖으로 갑자기 나가버리면 중간에 끊겨버리잖아요. 근데 결과값 없이 그냥 원래 반복문 계속 돌게끔 돌아가고 싶을 때 쓰는 건 continue라는 용어를 많이 써주게 됩니다. 이걸 굳이 왜 알려드리냐면 가끔 반복문 쓰다 보면 돌다가 중간에 막 나가버리면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버리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잘 돌 수 있게 해줄 때는 꼭 continue라는 걸 써줘야 된다는 거. 뭔가 왠지 얘 안 써도 잘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꼭 빼먹지 않고 써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요겁니다. 요거는 같이 한번 써볼게요. 요거 첫 번째 거만. 그래서 요거는 잠깐 쓸 시간 드릴 테니까 써보시고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를 같이 봐보겠습니다. 우리 이 레인지를 아까 리스트로 만드는 것도 열심히 배웠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걸 반복문에 써보려고 하는 거라 요거는 굉장히 많이 쓰고 중요한 거니까 직접 한번 쓸 시간 드릴게요. 네. 쓰는데 한 1분이면 쓰니까 네, 요 코드를 보시면 레인지라는 애를 보면은 이 값이 0부터 9까지 출력이 될 겁니다. 0, 1, 2, 3, 4, 5, 6, 7, 8, 9 이게 0이 생략되어 있다고 했어요. 앞에 0, 콤마가 안 써주면 그리고 얘가 0부터 9까지지 0부터 10까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1부터 10까지도 아니고 그게 파이썬에서 좀 헷갈리는 걸 항상 주의해 주시고 그러면 처음에는 0이니까 0에다가 0 더하니까 0,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고 4 더하고 해서 45가 되겠죠. 원래 10까지 더했으면 55가 나오잖아요. 1부터 10까지 더하면. 그러니까 10까지 안 나오고 9까지 나온다는 거. 그거 기억을 잘 해주시고 그게 조금 응용이 되면은 응용에서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이 레인지라는 거 많이 쓴다고 했는데 레인지를 숫자 10이면 0부터 9까지 만드는 건데 몇 가지 만들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 모르니까. 데이터가 몇 개인지 모를 때는 렌하고 그 데이터 리스트를 해주면은 얘가 몇 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레인지와 렌을 섞어가지고 같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데이터가 몇 개인지 모를 때가 많으니까 100개인지 200개인지 300개인지 그럴 때는 알아서 데이터 개수를 본인이 인식하게끔 렌을 써주고 레인지를 써주면은 어떤 데이터 개수가 들어오든 다 작동하는 코드를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은 묶어서도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 네. 자,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더 해볼게.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아까는 이 리스트를 하나만 불러올 때가 있었거든요. 데이터 하나 불러오는데 프루츠라는 리스트도 있고 프라이스라는 리스트가 있어서 두 개의 리스트를 같이 불러서 반복문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랑 약간 다른 게 in 다음에 집이란 걸 한번 써주시면 돼요. 가로에서 첫 번째 리스트, 두 번째 리스트 해주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뭐 IJ 써주셔도 되고 뭐 JK 써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을 리스트를 갖고 와서 반복문을 돌리고 싶을 때는 집을 써준다는 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럼 또 집으로 하나, 둘, 세 개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 집도 생각외로 많이 쓰이는 반복문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를 갖고 와서 반복문 돌릴 때는 꼭 집으로 써준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좀 원래 실습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뭐 구구단 만들기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실습에서. 그게 뭐냐면은 for문에다 for문을 또 넣는 겁니다. for문에다 for문을 또 넣는 거라 중요한 게 땡땡을 꼭 for문 다음에 붙여줘야 된다고 했고요. 앞에 네 글자를 띄워줘야 된다고 했어요. 네 글자 띄워주고 for문이 또 들어가니까 또 네 글자 띄워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될 건데 보면은 레인지 같은 걸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곱하기 해가지고 원하는 구구단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써주게 되면. 근데 여기서 하나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가끔 이제 보기에 불편해가지고 쓰는 게 하나 있는데 보시면은 한 가지 신기한 걸 보여드리면 우리 프린트하고 그냥 출력을 하면은
요 뭔가 프린트 할 때 항상 어떤 걸 프린트를 하든요. 어떤 걸 프린트를 하든 콤마 엔드는 땡땡 슬러시 엔 땡땡 요게 그러니까 디폴트로 들어갑니다. 항상. 보이진 않지만. 얘가 디폴트 들어가서 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글씨가 다음 줄에 출력이 돼요. 다음 줄에. 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엄청 이렇게 길게 출력이 되겠죠. 너무 아래로. 근데 그러면은 보기가 불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가로로 데이터들을 보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원래 이 콤마 엔드하고 이 슬러시 n이 뭐냐면은 엔터 같은 거거든요. 다음 줄로 내려가라. 다음 줄 내려가기 말고 그냥 스페이스바를 넣으면은 다음 줄로 가는 게 아니라 한 칸 띄고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걸 넣어주면. 그래서 이걸 넣은 걸로 결과를 보면 위에 보면은 위에 거는 이렇게 출력이 되죠. 2, 4, 5, 6, 7, 8, 9, 10 이거 2단, 3단, 4단, 5단. 끝나면은 요거는 그냥 땡땡이니까 이제 이 엔드 슬러시가 포함이 되는 거니까 다음 줄로 내려가서 3단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글자 같은 거 좀 옆으로 빨리 보고 싶다 할 때는 엔드 콤마 땡땡이 이게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이제 자주 쓰진 않은데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가지고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요건 좀 고급인데 은근히 많이 나오는 거라 요거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 쓰는 법은 강의는 안 할게요. 뭐냐면은 이 원래 폼은 만들 때 우리 이렇게 리스트 만들고 폼은에다가 이 리스트에다가 값 더하고 해서 새로운 리스트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폼은이랑 빈 리스트를 응용을 하면은. 근데 이렇게 쓰면은 지금이야 이제 간단하지만 좀 복잡하게 짜면은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져가지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 리스트 안에다가 리스트를 만들고 그 안에서 바로 포문을 돌리면 이 안에다가 자동으로 데이터가 저장되게끔 쓰는 거를 우리가 리스트 컴플리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요런 뭐 규칙을 갖고 쓰게 되는데 생각보다 데이터 만들 때 많이 쓰이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쓰면은 앞에 거 배운 거랑 섞여갖고 더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굳이 몰라도 코드는 짤 수 있긴 한데 할 수 있긴 한데 내가 코드가 좀 익숙해졌다. 코드 짜는 게. 그러면 꼭 리스트 컴프리hen션 공부하셔갖고 요거 위주로 데이터 만드는 거에 익숙해지면은 훨씬 더 편하게 코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름 정도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포문 중에서 리스트만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딕셔너리 데이터도 포문에서 다룰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딕셔너리 다룰 때는 이런 식으로 키값, 밸류 값을 불러오고 싶을 때는 이 딕셔너리 해당하는 애 있죠. 뒤에다가 점 아이템스를 붙여줘야만 키값과 밸류 값을 따로따로 불러올 수 있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키값만 불러와줘요. 키값만. 없이 부르면. 그럼 그때는 밸류 값을 부르고 싶으면 뒤에다가 D 가로 키값을 넣어줘야만 요거에 해당하는 밸류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나 결과는 똑같이 출력이 된다. 뭘로 짜든 내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짜주시면 돼요. 뭘로 짜든 상관없다. 네.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인구수 데이터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서울의 인구수, 뭐 부산의 인구수, 인천의 인구수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우리 그럴싸하게 바로 출력하고 싶으면은 폼은 I in population 땡땡 4칸 껴주고 f 스트링 방법 써고요. 가로 I. 그러면 키 값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얘를 밸류 값으로 보고 싶으면은 D에다가 가로하고 키값, D population에다가 가로하고 I 키값 해주면 몇 명입니다가 f 스트링으로 바로 출력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해보면은 한번 같이 돌려볼게요. 돌리시면은 이렇게 각 지역 이름의 인구는 몇 명입니다가 쭈르륵 다 출력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뭔가 이제 새로운 것도 배우면서 앞에 배운 걸 계속 반복을 할 건데 계속 f 스트링 쓰는 거 잘 익숙해지셔야 되고 폼은 쓰는 것도 익숙해지셔야 되고 딕셔너리 형태에 대해서도 익숙해지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나중에 이제 복잡한 인공지능 데이터도 우리가 다루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짤 시간 좀 드리면서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어떻게 짜면 좋을지 코드 한번 짜보시고요.